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요, 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요. 이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의 연속이고요. 이 갈등은 또 자주 다투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분쟁을 유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노동관계 역시 마찬가지겠는데요. 계속해서 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해결을 하려면 이 무엇보다 이 분쟁의 참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좀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이 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노동 분쟁을 이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 이 노동쟁의인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동조합법에 정의하고 있어요. 네, 노동조합법이 정의하고 있는 노동쟁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한다 라고 하고 이 괄호 안에 규정하고 있고요. 네,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요. 이어서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쟁의의 개념은 집단적으로 이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노동 분쟁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 노사 분쟁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이 노동쟁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노동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노동 분쟁까지 좀 포괄하기에는 좀 협소한 개념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노동 분쟁에 대해서는요, 좀 다양하게 개념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노동관계법상의 쟁점이 다투어지는 법적 분쟁, 이라든가요. 개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다툼, 이렇게 정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다툼이 생겼는데 이 다툼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왜 다툼이 생기느냐 하면 결국에 이 주장의 불일치에서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툼이다. 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하면요, 이 다툼의 당사자가 되는 개별 노동자 또는 이 노동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이요. 그리고 이 사용자나 아니면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파업 도중에 이 피켓팅을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노동 분쟁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 파업과 같은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노동 분쟁의 상태는 이거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노동 분쟁을 좀 유형화해서 나눠보면요. 먼저 이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노동 분쟁을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으로 나누는 건요. 이 노동 분쟁의 당사자가 누구냐, 네,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분쟁을 좀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노동자 개인의 권익에 관한 분쟁이 이 개인적 분쟁이고요. 노동자 집단,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를 말하는데요.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의 분쟁이 집단적 분쟁에 해당합니다. 네, 노동자 개인과 이 사용자 사이에 그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게 근로기준법이고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건 노동조합법인데요. 그래서 개별적 분쟁의 내용은 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집단적 분쟁의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법이 규율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는 하죠. 하지만 모든 분쟁이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체로 보면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이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인데요. 이건 노동 분쟁의 성질이 어떤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네,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 네, 권리와 이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뜻을 본다면 이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즉 우리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을 좀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꼭 경제적 이익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우리가 이러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정되는 그 어떤 법적인 힘, 이거를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권리와 이익은 그게 이제 침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서 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을 이익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권리는 그러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또 그 힘은 법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가 위법한 경우도 있고 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비록 위법하지는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서 방어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가 소유한 땅, 그러니까 우리 집 정원을 자꾸 침범한다고 하죠. 내가 잘 꾸며놓은 정원에 사람들이 마구 들어와서 정원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꽃도 꺾어가고 막 그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법하게 내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나는 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내 정원에 들어와서 마구 파헤쳐 놓은 거, 훼손시킨 것을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는 내 정원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위법한 침해의 경우인데요. 침해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자꾸 우리 집 정원에 들어와서 정원을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이웃집 정원수가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넘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그 이웃집에 강아지가, 너네 집 강아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넘어진 나무가 있으면 이거를 치워라, 그러니까 치워달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냐면 나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어떠한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그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이고, 또 이제 침해하는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위법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침해 행위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익이 침해돼서 발생한 손해 있죠. 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해당한 이익이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또 아니라거나, 그러니까 법이 그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거나, 또는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나는 내 이익이 침해가 되더라도 그 침해되는 것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처럼 어떤 이익이 침해될 때 그것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바로 이제 권리와 이익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권리와 이익의 개념에 대한 그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권리와 이익의 그 개념 문제죠. 네,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 권리 분쟁을 보면요. 먼저 권리 분쟁의 뜻입니다. 권리 분쟁은 이 노동 계약이나 단체 협약 또는 이 법령과 같은 그 규범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여기에 관한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 해고로서 무효인지를 다투는 경우라든가요. 아니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또 뭐 노동 조건에 위반해서 생기는 뭐 손해배상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권리 분쟁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 분쟁은요, 이 노사 간에 이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이걸 말하는데요. 주로 노사 간의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단체 교섭을 하죠. 이 단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쟁의가 바로 이 이익 분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을 구별하는 건 그 해결 절차에서 좀 실익이 있는데요. 권리 분쟁의 경우에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툼이니까 뭐 있다 없다 식의 좀 판정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가 있고요. 이익 분쟁의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투는 거니까 서로 간에 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양보와 타협을 좀 끌어내서요. 이 합의점에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조정 절차가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요, 이러한 노동 분쟁이 다른 민사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이 구별되는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면 먼저 불평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입니다. 이 노동 분쟁은 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분쟁이다 보니까
분쟁의 두 당사자 사이에 힘의 우열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민사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하다, 또 평등하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이 노동 관계에서는 보면 확실히 이 사용자에 비해서 노동자가 열등한 지위에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이라든가 뭐 교섭력의 불균등, 뭐 이제 불균형, 불균등 이런 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노동 현장에서 이 사용자와 이 노동자는요, 생활을 함께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니까,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일상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 노동 관계라는 것이 어쩌다 뭐 한번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고용되면 계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관계니까요. 분쟁이 생기면 역시 계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분쟁은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형태를 띠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 노동 분쟁이라는 게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어떤 기업이라는 하나의 조직체 안에서 좀 부닥치면서 발생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를 배경으로 두고 있고요. 노동조합 역시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 형태로 지금 발전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게다가 뭐 이제 산별연맹이라든가 총연맹 같은 상급단체에 속해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노동자 단체와 또 사용자 단체가 이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리해서 이 다툼을 벌이는 뭐 대리전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또 보면 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이 전체 노동자와 또 전체 사용자를 대표해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추구해야 하는 원리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 실질적 공정성의 원리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신속성의 원리. 무엇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제성의 원리. 이 분쟁 해결에 비싼 돈이 들어가면 참 해결하기가 어렵죠.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율성의 원리. 이렇게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 자율성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 자율성 이런 원리가 요구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강조하는 건 뭐 이유가 있겠죠. 먼저 이 실질적 공정성의 원리는요, 이 노동 관계에는 힘의 우열 관계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등한 두 당사자를 모델로 만들어진 어떤 이 근대 시민법 원리가 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거는 분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했던 이 근대적 시민법 원리를 좀 수정함으로써 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요. 또 이 두 세력 간의 그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좀 잡아줌으로써 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또 이제 궁극적으로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민사 소송 절차 역시 이 두 당사자가 서로 평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사 절차의 원칙인 이 당사자 대등주의가 그대로 관철이 된다면
사실상 이 노동자의 권리는 있으나 마나한 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노동자를 배려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속성의 원리인데요. 이 노동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역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노동자와 또 그 노동자의 급여에 의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 노동자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 분쟁 과정에서 이 노동자와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경제적 고통이라든가 또 심리적 고통이 엄청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분쟁이 좀 오래 지속될수록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당해고를 다투는 노동자들이 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무엇보다요, 노동 분쟁을 좀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분쟁 해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네,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야 한다면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500만 원인데 퇴직금 소송을 위해서 선임해야 하는 어떤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가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 노동자는 이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는데 되도록 이 경제적 부담이 적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 제도를 좀 기획을 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게 운용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율성의 원리인데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그 마을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또 가족 사이의 다툼은 역시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야겠죠. 마찬가지인데요. 노동 분쟁 역시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엮여 있는 그 조직체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양상이나 뭐 해결되는 과정 뭐 이런 거 역시 조직체의 어떤 독특한 문화라든가 그 논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게다가 다툼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뭐 더 이상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요. 뭐 계속해서 좀 부대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관계니까 이 노동 분쟁과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후유증을 좀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어떤 일종의 그 게임의 승패를 겨루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되도록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제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해나 조정 등에 의한 분쟁 해결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노동 분쟁뿐만 아니라 어떤 분쟁이든지 이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기관은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일반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 노동 분쟁의 상당수는 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임금이나 뭐 퇴직금 청구라든가 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뭐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뭐 손해배상 청구, 예, 모두 그 일반적인 민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 노동 분쟁의 해결을 전담하는 어떤 전문적인 노동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그 노동위원회와 예, 전문 법원으로서 노동법원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일본,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문적인 노동법원으로는 프랑스, 뭐 독일, 영국의 사례들을 네,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주제는 예, 첫 번째 외국 사례로요. 예, 프랑스의 노동법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